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 상강 때 마지막으로 역사 왜곡은 문화 영토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영토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역사는 어떻게 왜곡됐냐를 오늘부터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우리 스스로 한 역사 왜곡도 사실 많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 그래갖고 고려시대 신라 육두품들에 의해서 북방 역사가 축소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시대 명나라를 배려하기 위한 그 왜곡이 또 컸습니다. 고려시대의 고려 태조왕건은 북진 정책을 얘기했지만 고려시대의 북진 정책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 고려 신라 육두품들에 의해서 왕건의 북진 정책과 신라 육두품의 신분 상승이, 그 신라 육두품들이 신분 상승이 되니까 왕건의 북진 정책에 반하는 짓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신라 때 그 육두품은 법제적으로 신라 17관등 중에서 제6관등인 아찬까지밖에 못했어요. 제5관 등의 대하찬 이상의 직위는 그 선고라고 진골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고려 성종 때 유학을 받아들이면서 신라 육두품 출신 최승로가 통치를 탁 이렇게 시작해보니까 이게 뭐 왕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야, 이거 좋은 거구나. 그런데 그 자리를 몽땅 가지면서 북방 출신, 즉 대진국 출신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자리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진국 출신들을 배척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서경촌도를 주장한 묘총의 나옴과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을 들을 수 있어요. 서경촌도를 주장한 묘총을 죽이고 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표창했는데, 서경이 평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평양이 지금 평양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성에서 평양까지 지금 차로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요즘 차가 좋아서. 그리고 개성에서 평양까지 말로 달려도 옛날에 2시간이 안 걸렸어요. 한 시즌. 그런데 거기서 고위 간다고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 글쎄요.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생기고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생기고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생긴 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얼핏 생각할 때 과연 고구려가 신라보다 늦게 생겼다라는 그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한 번도 고구려가 신라보다 늦게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기 때부터 여태까지. 왜? 아기 때는 몰랐던 건 조금 거짓말이고, 제가 역사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는 고구려가 아무래도 먼저 생겼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추상적이나마. 그런데 이게 아마 고구려 건국연대가 왜곡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단재 신체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연대가 이거 왜곡됐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문화영토가 축소되고 문화영토가 축소되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축소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의문점을 여러분과 같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를 왜곡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역사 왜곡은 바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특히 단군조선, 고조선의 역사와 영토를 축소시켰어요. 단군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역은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단군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사군을 평양에 있었던 것으로 만들므로써 지금의 평양에 있던 걸로 만들므로써 역사를 한반도로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고조선도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점재원 신사비 같은 거를 가석산에 있던, 저 유화 옆에 있는 가석산에 있던 점재원 신사비 같은 거를 지금의 평양에다 갖다 놓고, 자, 여기 고조선에 그 21년 중에 하나인 점재원이 여기 있었다. 이래가면서 하여간 고조선이나 낙랑군의 21년 중에 하나인 점재원이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낙랑군은 평양에 있던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또 한반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단군을 한 사람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BC 2333년에 세워진 게 고조선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가 침입하면서 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려 2150년 동안 그 단군조선이 존재했던 건데, 그거를 단군이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2150년 되면 그게 신화지, 그게 역사가 됩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왜곡한 거예요. 단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차, 2차로 나누면 87분, 그리고 아니면 47분,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단군은 최소한 47분이에요. 그럼 2333년을 나눠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한 분이 50년 정도, 47분이 맞다 그러면 25년 정도.
그러면 역사가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일제는 우리를 그걸 왜곡해서 단군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단군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이 왜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겠습니까? 일본은 우리 역사가 일본 역사보다 짧아야 통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다 일으켰지만 둘 다 졌어요. 역사가 그 뭐 몇천 년, 5천 년 일반연식 되는 역사를 30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무리 강국이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일본 역사보다 짧아야 통치가 쉬우니까 단군 조선사를 설화처럼 만들어서 우리 역사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고구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배 영역이 작을수록 통치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후기신라, 통일신라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통일신라면 고구려 영역까지 우리가 다 가졌어야죠. 근데 고구려 영역의 상당 부분을 물론 뭐 전체는 만주 전체는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나라가 뭐 이 만주 전체를 가졌다 뭐 그래서 뭐 통일신라가 뭐 청천강까지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건 아니라는 거고 다만 고구려 영토 전체를 우리가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진국 발해가 들어서는 바람에 겨우 그거 찾신 거지. 그러니까 그 후기신라 통일신라가 아니라 후기신라가 고 거기에 북쪽에는 고구려 땅에는 대진국 발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죠. 통일신라가 아니라 삼국시대 다음에는 남북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진국 발해의 역사를 지음으로써 우리 영토가 반도안에 머무르게 하고 만주를 지배할 방법은 별도로 모색하여 분할 통치하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는 대진국 발해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발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게 지금 연구가 많이 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이래서 남북국 시대, 삼국시대 다음에 남북국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걸 통일신라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을 잃어버리게 돼. 발해 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북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대에도 대한제국을 반도를 1910년에 반도를 병탄하고 난 다음에 그 만주에다가는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물론 만주국 전에 대고려국을 세우기 위해서 얘기를 그 자기들이 시도를 했지만 대고려국은 실패를 하고 결국 만주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반도와 만주를 나누어 통치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시간적으로 짧고 공간적으로 좁아야 통치하기가 쉽으니까. 근데 역사를 왜곡한다고 영토 문화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지만 영토 문화는 왜곡이 안 되거든. 일본이 1894년에 경복궁을 난입하고 그리고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미수 사건 제가 지난 첫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제 책 소개할 때 명성황후는 그날 시해되지 않으셨다. 명성황후는 그날 시해당하지 않고 그 제가 역사보다 진실된 역사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각주를 달았어요. 제가 논문으로 쓰기에는 참 그 부족한 게 좀 있어서 제가 각주를 달아 썼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때 원래 뭐 책이 많이 나왔으니까 웬만한 그 도서관에 다 있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꼭 책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명성황후 시해 미수 사건인 을미란동으로 잠시 아간 파천이 있었지만 1904년 2월부터 1905년에 러일 전쟁에 의해서 일본이 승리하자 본격적인 친일내각이 들었어요. 그 친일내각이 들어서면서 1905년 을사나개혁 이후에 이토 히로부는 제일 먼저 일본 사학자 이만희류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금소령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 왜곡을 시작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역사 공부를 해야 역사를 왜곡할 거 아니야. 알아야 왜곡도 하는 거예요. 모르면 왜곡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 왜곡은 문화와 영토를 왜곡하는 것으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태어날 후손에게까지 또 조상 왜곡하고 후손 왜곡되고 이래서 대대로 천벌을 받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10년 경주국지 후 그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말까지 대대적인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단군 조선을 왜곡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910년에서 이듬해 말까지 51종 20만 권의 역사, 문화, 예술 저작들을 걷어서 전부 불태웠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남산에다 이렇게 놓고 불태웠다고 그래요. 전해지는 말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왕실 비밀서고 일본 쇼로부에 보관이 돼 있어요. 이게. 일제 강점 중 12년 동안 쇼로부에 우리 상고사 사서 분류 작업을 담당했던 박창한 씨가 단군에 관한 역사서가 일본 왕실 지하서고인 쇼로부에 많다고 증언한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단군 관련 사서 일왕실 도서관에 가득하다. 왜 이걸 전부 갖다 놨겠어요? 51종 20만 권의 역사를 다 역사 문화 예술 서적들을 다 이렇게 불태운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그렇게 최소한 한 중에 한 권씩 갖다 놨겠죠. 왜? 알아야 왜곡도 하고 알아야 지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는 없다라고 숨긴 거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지금도 쇼로브에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대고력 그 이력 환단고기를 찾아서의 그 1권부터 3권, 1권의 내용이 그거예요. 쇼로브에 그거 들어가서 그거 찾는 거. 그리고 2권의 일본 왕실의 만행건모라고 하는데 그 2권은 그 우리가 흔히 그 위안부라고 불렀다가 뭐 성노예라고 불렀다가 그러는 우리의 그 불쌍하신 할머니들. 일제가 대대로 뭐 저기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가서 성매매 도구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진짜 우리의 할머니들. 왜 제가 성매매 도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본은 그분들을 이용해서 전비를 충당했어요. 무슨 소리냐? 일본 병사들이 이제 위안소를 차려놓으면 젊은 애들이니까 거기 들어가. 그러면 봉급에서 얼마씩 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병사 봉급이 10원이다. 그럼 위안소 한 번 들어갈 때 1원씩 까는 거예요. 그럼 10번 들어갔다 나오면 봉급이 없어져. 걔는 봉급 못 받아요. 근데 뭐 저 인도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있는 애들이 맨날 싸우는 애들이 봉급 쓸 일도 사실 크게 없어. 그러니까 왜 위안소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한테 봉급을 안 주고 그 돈을 전부 전비에 쓰는 거예요. 그게 일본,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가 매춘업을 한 거예요. 국가가 매춘업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들은 성매매 도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노예는 엄연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보다 못한 짓을 시킨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참 진짜 깝깝합니다. 뭐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겠지만 일본은 그 돈을 전비에다 썼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제가 뭐 다음에 또 그 문제에 관해서 혹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왜곡은 문화 왜곡을 통해서 영토 왜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곡된 고구려 연대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부식이 신라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세워지고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세워졌다. 그래서 고구려를 신라보다 20년이나 늦게 했는데 과연 그게 맞았겠냐? 그건 아니다. 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착설들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삼국사에 기록된 고구려 연대를 악용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고구려 영역을 축소하고 한사군의 위치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연대는 아주 왜곡된 게 굳고 고려 시대의 삼국사기의 고구려 건국연대를 악용해서 고구려 영역 및 한사군의 위치를 왜곡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주 그러면 만주를 지배한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족하면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대진국, 발해, 요나라. 요나라는 거란족이죠. 우리 한민족이 아니죠. 그리고 금나라,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그러니까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만주국, 그리고 이제 동북인민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대진국, 발해까지 이제 우리 한민족이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제 청나라는 사실 만주국까지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금나라랑 청나라는 여진족은 우리 한민족의 한 갈래거든요. 그리고 원나라는 조금 다르지만 원나라하고 명나라는 실적으로 만주를 자기들이 통치하고 생활해서 거기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명목적으로 지배하면서 만주에서 세금만 걷어들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만주의 지배를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족은 결국은 우리랑 여진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하고 여진족. 그럼 우리 한민족과 여진족의 관계는 어땠으며 자, 만주가 처음에 고조선이었었는데 고조선의 멸망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나는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